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속 시끄러운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낭만 닥터 DJ 주박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무릎도 시리고 마음도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또 하나 늘었더라고요. 뽑을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이게 다 세월이 주는 훈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도 거울 보시고 주름살 하나 늘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야, 이 녀석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낭만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우체통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연은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박사님,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공포 영화 제목도 아니고 밤이 오는 게 무섭다니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제가 한번 맛깔나게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김철수 님의 사연입니다. 주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녁 9시 뉴스 보고 10시쯤 자리에 누우면 잠은 금방 듭니다. 그런데 꼭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누가 업어가는 것도 아닌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처음에는 소변이 마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긴 하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다시 자리에 누우면 그때부터는 잠이 홀딱 달아나서 말똥말똥하게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냉장고를 뒤적거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당신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해서 비뇨기과 가서 검사도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자다가 깰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박사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사연을 읽는 내내 제가 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철수 형님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이야기 같다 하면서 무릎 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도 자다가 꼭 한 번 이상은 깨서 화장실을 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한글로 적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댓글 올라오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순식간에 댓글창이 1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영자님도 1번, 서울에 사시는 민수님도 1번. 이거 보세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병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 전립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좋다는 토비아자 추출물도 드셔보시고 자기 전에 물도 안 마셔보고 별짓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새벽 3시만 되면 알람 맞춘 것처럼 눈이 떠질까요? 오늘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은 방광이 아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비뇨기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과 문제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바로 혈당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주박사 양반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당뇨병 있는 사람만 혈당 걱정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든 없든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 바로 야간 저혈당입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밥으로 먹고 삽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듯이 우리 뇌도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계속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습니다. 꿈도 꾸고 기억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준비도 하느라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6시쯤 일찍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먹은 지 8시간이나 지났으니까 뱃속이 텅 비고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 연료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뇌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라, 연료가 떨어졌네? 이러다간 뇌세포가 굶어 죽겠다. 비상이다, 비상. 이렇게 뇌가 위기감을 느끼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 명령을 내립니다. 야, 빨리 저장해둔 연료 좀 꺼내봐. 혈당 좀 올려봐. 이때 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놈들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화가 났을 때 혹은 맹수를 만났을 때 나오는 싸움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정신이 번쩍 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곤히 자고 있는데 몸속에서는 맹수를 만난 것처럼 비상벨이 울리고 아드레날린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계속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번쩍 떠지죠. 이렇게 억지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우리 몸은 착각을 합니다. 어라, 내가 왜 깼지? 아랫배가 좀 묵직한 것 같네?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다. 사실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저혈당 때문에 뇌가 비상벨을 울려서 깬 건데 우리는 그걸 소변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소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꿎은 방광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야간 저혈당에 의한 각성 효과입니다. 2023년 대한내 분비학 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은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성, 저혈당증을 앓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육이 부족하고 마른 체형의 어르신들일수록 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 창고거든요. 창고가 작으니까 밤새 쓸 연료가 금방 바닥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전립선 약 먹어도 효과 없던 이유가 바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머 저거 내 이야기네 하면서 소름 돋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새벽에 깼을 때 식은땀이 나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깼는데 유난히 배가 고프다면 이건 100% 야간 저혈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럼 저녁을 배 터지게 먹고 자야 합니까? 아니면 밤에 뭘 좀 먹어야 합니까? 당뇨 걱정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시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낭만 닥터 DJ 주박사 아닙니까?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냉장고에 있는 이것 하나로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기적 같은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의외의 음식이 여러분의 꿀잠을 지켜줄 겁니다. 수면제보다 더 효과 좋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천연 꿀잠 치료제.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내실 필요 없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전에 따뜻한 이것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저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얀색이고 고소한 맛이 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주, 2번 우유, 3번 막걸리. 정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하얀색 액체. 정답은 바로 2번 우유입니다. 아니, 주박사 양반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건 국룰 아니냐?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면서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당분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성분도 결국은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처럼 당분으로 변합니다. 이게 액체다 보니까 흡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하게 쑥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이쿠 혈당이 너무 높네 하면서 인슐린을 내보내서 혈당을 뚝 떨어뜨립니다. 올라갔던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뚝 떨어지면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결국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다가 새벽 3시에 또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겁니다. 장작불로 따지면 우유는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니까 밤새 따뜻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우리에겐 지푸라기가 아니라 밤새 은근하게 타오르는 굵은 참나무 장작 같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아주 천천히 되면서 밤새도록 포도당을 조금씩 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말입니다. 그래야 뇌가 안심하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자,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동의보감보다 더 귀한 꿀팁 나갑니다. 새벽잠을 지켜주는 기적의 음식. 그 주인공은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빵에 발라 먹는 그 끈적한 땅콩버터 맞습니다. A 박사님, 그건 살찌는 거 아닙니까? 느끼해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완벽한 천연수면 보조제가 없습니다.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질 좋은 지방이 아주 풍부합니다. 탄수화물은 금방 타버리지만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기 전에 땅콩버터를 딱 한 숟가락만 드시고 주무셔 보십시오. 이 녀석들이 위장에 들어가서 아주 천천히 분해되면서 밤새도록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마치 링거 주사를 꽂고 자는 것처럼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를 일도 없고 후신해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올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깰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수면 클리닉에서는 자다가 자주 깨는 환자들에게 자기 전 땅콩버터 한 스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걸 나이트타임 스낵 즉 야간 간식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약도 아니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땅콩버터 하나면 해결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 주의사항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슈퍼로 달려가시려는 분들 잠깐 멈추십시오. 아무거나 사 드시면 오히려 독약을 드시는 꼴이 됩니다. 보통 동네 마트에 있는 건 설탕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잼 같은 땅콩버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드시면 혈당 잡으려다 오히려 혈당 폭탄 맞습니다. 절대로 달달한 맛이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통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고 설탕이 없는 무설탕 그리고 땅콩 100%라고 적힌 걸 찾으셔야 합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얘야,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무설탕 땅콩 100%인 걸로 하나 주문해 다오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100% 땅콩버터라고 검색해서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달지 않고 뻑뻑한 놈이 진짜 약이 되는 땅콩버터입니다. 그리고 드실 때도 절대 식빵에 발라 드시면 안 됩니다. 빵은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냥 티스푼으로 크게 한 스푼 떠서 천천히 녹여 드시거나 그게 좀 퍽퍽하다 싶으면 샐러리나 오이 같은 채소에 살짝 찍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 여사님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처방받으러 가셨다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속는 셈 치고 땅콩버터를 드셔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습니다.
박사님, 세상에,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늘 마트 가셔서 무설탕 땅콩버터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의심 많은 우리 형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혹은 저는 이가 안 좋아서 끈적한 게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땅콩버터가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땅콩버터보다 훨씬 더 구하기 쉽고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건 먹으면 치매 예방까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과연 땅콩버터의 라이벌인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는 이걸 보통 아침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댓글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적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공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는 이유가 혈당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보일러 온도가 고장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수면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기장판만 뜨끈하게 지지고 주무시면 오히려 잠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더워서 깨고 추워서 깨고 반복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보일러를 꿀잠 모드로 맞출 수 있는지 그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땅콩버터가 싫으신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 바로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냉면 먹을 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놈입니다. 정답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아니 박사님, 저녁에 달걀 먹으면 소화 안 돼서 체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5개, 6개 드시면 체합니다. 하지만 딱 1개는 신이어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삶은 달걀은 땅콩버터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고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아주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소화되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밤새도록 야금야금 에너지를 내주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달걀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잠도 오게 하고 배도 든든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저녁 드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 출출하다 싶으면 과자나 과일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의 과당도 결국 설탕입니다. 그런 거 대신에 삶은 달걀 딱 하나만 까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 보십시오. 목매니까 물도 한 모금 드시고요.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를 겁니다. 혹시 나는 달걀 비린내 나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두유 한 잔이나 구운 아몬드 10알 정도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걸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자, 먹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 말고 우리 형님 누님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깹니다.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 잘 온다는 옛말 때문에 전기장판 온도 올려놓고 뜨끈하게 지지면서 주무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숙면을 방해하는 아주 큰 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은 잠이 들면 체온이 평소보다 1.5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살짝 서늘해야 뇌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해놓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은 뜨겁고 체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는 체온을 낮추려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땀을 배출합니다.
자면서 나도 모르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나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깨는 겁니다. 그럼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자냐고 물으시겠죠?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기장판은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미리 틀어서 이불 속을 훈훈하게 데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막상 주무실 때는 온도를 아주 약하게 줄이거나 타이머를 맞춰서 꺼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수면 양말을 신으십시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두한종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수면의 정석입니다.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오히려 몸 전체에 열이 잘 빠져나가고 심부 체온이 뚝 떨어져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먹는 것도 바꿨고 잠자리 온도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눕기만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서 미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말입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자는 이 상황.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천하의 산삼을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짐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뇌 스위치를 끄는 아주 신기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인데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배도 든든하고 잠자리 온도도 딱 맞췄는데 눈만 감으면 5만 가지 잡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럴 때 뇌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아주 신기한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앤드류 와일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개발한 건데 일명 신경안정호흡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하여 4-7-8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7-8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4초를 셉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바로 뱉지 말고 참으십시오. 숨을 멈춘 상태에서 속으로 7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는데 이때는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배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다 빼낸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흥분했던 뇌가 진정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밤에 자리에 누우셔서 딱 3번만 이 호흡을 해 보십시오. 아마 3번 다 하기도 전에 스르르 잠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떠오를 때 쓰는 심리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걱정 주차장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가 생각나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침대 옆에 아주 튼튼한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서 구긴 다음 그 상자에 휙 던져 넣고 뚜껑을 닫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십시오. 그래,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자. 지금은 주차장에 넣어두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매듭을 한번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할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 DJ 주박사와 함께 꿀잠 자는 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꽤 많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다가 새벽에 깨는 건 방광 때문이 아니라 야간 저혈당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이걸 막으려면 자기 전에 무설탕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삶은 달걀 1개를 먹어서 밤새 혈당을 유지해라. 셋째, 전기장판은 끄거나 약하게 하고 대신 수면 양말을 신어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라.
마지막 넷째 잠이 안 오면 4, 7, 8호흡으로 뇌의 스위치를 꺼라.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하고 사셨지 않습니까?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는 정말 아기처럼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오늘 밤에 땅콩버터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댓글에 다짐에 한마디씩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만의 꿀잠 비법이 따로 있다 하시는 고수분들도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우리 낭만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정보 나누면서 그렇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낭만 닥터 DJ 주박사였습니다. 오늘 밤도 낭만 있는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